네, 현대차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오늘 5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장착한 이후에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현대차가 이제 세계 3위 완성차가 된 거는 3년쯤 됐는데 새롭게 이제 주가 상승한 거는 올해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CES에서 현대차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라는 건 이제 사람 같은 로봇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걸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로봇 태권브이나 마징가 같은 그 사람 같은 이제 로봇을 갖다 휴머노이드로 하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질적으로 멋있고 뭔가 그럴싸해 보긴 하지만 경쟁력은 없었어요. 어떤 경쟁이 없었냐? 기업 입장에서 거기다 막대한 R&D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큰 문제는 큰 기대 효과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개발이 잘 되고 이 모든 근본적인 것도 역시 이제 생산형 AI 때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도우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대차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했을 때 과거에도 현대차는 이제 많은 로봇을 갖고 있었어요. 그 로봇은 주로 어디 있었냐면 팔이 길다래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그 로봇이 썼는데 휴머노이드는 그것을 몇 단계를 더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 왔을 때 로봇이 반겨주면서 엄마가 오늘 이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미리 데워놨어. 오늘 이 부분을 책을 읽기로 했으니까 내가 같이 책 읽어줄게.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CES에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보신 대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래서 시총 3위. 원래 현대차가 시총 3위 이전에는 어디가 시총 3위였느냐? 삼성전자 우가 시총 3위였습니다. 엄청난 반도체 진격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가 이제 시총 3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현대차가 약진하면서 삼성전자 우를 제치고 그 시총 3위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인 거고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층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가 상승했는데 기업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당연히 좋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기업 내부적으로 당연히 분위기가 좋고 사실은 이제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현대차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현대차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발적으로 믿지 않는데 뭐냐면 현대차 많은 임원들이 코로나 터졌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우린 강요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쨌건 임원들이 그때 현대차 주식에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주식이 비슷비슷했어요.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그 재벌들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주가가 엄청나 올라가는데 가운데서 현대차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현대차 주식을 산 임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어제 종가에서 YTD가 60% 넘기 때문에 현대차 임직원들은 되게 어떤 자부심과 그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지분 승계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어떤 예.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 현대차가 주가 올라가면 현대차 주주들, 근데 현대차 임직원들도 되게 이제 행복하고 좋은데 사실은 마냥 현대차 그룹의 정유성 회장은 웃을 수만 없는 처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유성 회장한테 우중이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정유성 회장이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면 자기도 좋을 텐데 왜 정유성 회장은 왜 안 좋냐?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지분도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뭐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그 성장했다는 뉴스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정유성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고 기아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정유성 회장님도 한박 웃음을 줘야 되는데 만약 한박 웃음을 짓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뭐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고리를 해소 못했다 이런 부분도 주주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를 10대 그룹에서 유일하게 해소하지 못한 데가 현대차 그룹이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제 승계를 갖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은 정유성 회장이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지분을 갖다 잘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분을 승계를 받든 그러면 이제 증여와 수중이죠.
징계와 수준을 하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갑자기 뭐 여의도에 돌면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뭐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그 얘기가 도는 것도 사실 마냥 근거는 없지 않았다. 그 정도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명예회장의 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속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정유성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현대차의 주가 올라갔을 때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그 증여나 상속에 대한 것도 역시 감안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 생겼을 부작용 중 하나가 정유성 회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상속과 지분 승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 이제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순환 출자에 대한 고리 이런 부분이나 향후 투자 전략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순환 출자 없이도 현대차 주가가 잘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현대차가 우리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해야지 사실은 외국에 있는 큰 손들이 현대차를 갖다가 좀 약간 안심하면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 몇억,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해당 회사 정보에 투자할 때는 정말 이제부터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봤더니 순환 출자 구조가 언제 문제가 되면서 대부분 해소됐냐? IMF입니다. 97년도 12월 IMF 터지면서 IMF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 경제의 주범주 하나가 IMF의 주범주 하나가 순환 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그때 들어선 직후였죠. 김대중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주요 그룹 중에는 이제 LG그룹이 먼저 순환 출자를 갖다 해소를 하고 그다음 점진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많이 해소를 했지만 지주회사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는 지주회사가 있으면 중간회사 밑에 회사의 지분율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삼성그룹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순환 출자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그룹도 SK그룹도 해소했는데 현대차 그룹은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큰 손이 얼마 전에도 이제 캐피탈 그룹이 이제 SK하이닉스에 한 2년 전에 투자를 했다가 그 공시를 하는데 무려 3%의 지분을 갖다가 매도를 했어요. 왜? SK하이닉스에 충분한 어떤 이익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었으니까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캐피탈 그룹이 수천억을 갖다가 지분을 갖다 투자하면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저평가라고 해서 지분 투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에다가 외국의 큰 손이 들어오려고 할 때 순환 출자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현대차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현대차가 외국계 큰 손이 들어와서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최종적으로 명령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여전히 PR이 뭐 700 안 된다, 500 안 된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 그래서 현대차가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갖다가 선진을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현대차의 주가도 한 번 더 PER을 갖다가 도요타 수준으로 갖다가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도 훨씬 더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관점에서 현대차 순환 출자 구조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유성 회장도 알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몇몇 군데에서 반대를 하면서 해결을 못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때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정말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여전히 이제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정유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싶은데 주가가 높아지면 해소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정유성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1월 22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50만 원 선, 그러니까 반도체 쉬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받는 흐름들이 있고 지금 다 이제 50만 원 선 터치한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잘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 같은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로봇 산업 간의 시너지나 어떤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투자 포인트도 전해주십시오. 예. 그 로봇이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품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해서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하나 이제 주목하실 점은 뭐냐면 그 현대차 주가가 오르게 대한 그 추동은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이 화면에 나온 걸 보면서 현대차 언제 저렇게 저거는 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론 그 급인 줄
그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언제 현대차 저 정도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엄청난 돈을 부으면서 현대차 주가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잡음이 있었죠. 어떤 잡음이 있었습니까?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배치를 단 한 대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틀라스에 배치하는 순간 현대차 노조의 영향력은 퇴조할 수밖에 없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는 순간 잔업 수당도 없어지고 파업도 할 수 없고 근데 공휴일 수당, 대체 휴일 근무할지라도 거기에 따로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 그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역사의 반출을 본다면 증기기관선이 처음 나왔을 때 증기기관선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배를 이동시켰냐? 노를 지어서 또는 바람의 힘을 빌어서 바람이라는 게 안 불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를 지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지어서 배를 갖다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기기관선에 나왔을 때 노를 젓는 사공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심지어 뭐 데모를 하고 강력하게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를 지어서 짓는 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하필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 밥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붉어지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탔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 체크해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생산, 혁신, 지속성 이걸 위해서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는 아틀라스 도입을 굉장히 바랄 거고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생산 배치를 하겠다고 했고 노조랑은 그런 부분에서 노조 안정, 노사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 뭐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주가 차원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전략들 잘 참고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뭐 지분 승계부터 기업 가치 구조 이런 부분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